자, IT 기반 구조의 발전을 주도한 기술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IT 쪽으로 이제 막 확장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요즘은 기업에 들어가서 IT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인 생활도 IT가 내 주변에서 막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지금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이 없다. 내가 지금 스마트폰이 없다.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면 아마 깝깝할 거예요. 일단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도 알아야 되고 전철 시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기술력에 이제 익숙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지금은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이런 IT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태되면 늦춰지면 회사가 도태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서비스를 막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정보 시스템, 기업 내부에 있어서의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떠나서 결국은 바깥에 있는 우리 고객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 이유입니다. 자, IT 기반 구조의 발전을 주도했던 기술 요인들을 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일단 대표적인 게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어의 법칙인데 무어의 마이크로 프로세싱 파워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는 계산장치라 그랬잖아요. 그 계산장치의 핵심은 뭐냐면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계산을 잘 빨리 해주는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 펜티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0년대에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70년대부터 쭉 해갖고 오면은 엄청나게 지금 빨리 빨리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처리 능력, 이거를 MIPS라고 하는데, MIPS, 그것도 20만, 초당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초당 처리하는 프로세서 처리하는 단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트랜지스터, 그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는데 그 트랜지스터가 50억 개나 일단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능은 향상이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계속 내려가죠. 성능은 계속 2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만큼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성능에 더 가격은 싸지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PC들이 싼 가격에 성능이 좋아지니까 누구나 다 기업들이 정보 기술과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돈 있는 회사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무의 법칙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디스켓,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지금은 이제 뭘로 가요? 이제는 웨어러블 컴퓨팅, 구글 글라스라든가 워치 기어거든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 이게 기어예요. 지금 제가 뭘 걸어놨죠? 25분 되면 알람 울리게 걸어놨어요. 띠링 울리게. 25분 넘어가면 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이제 얘랑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또 어디랑 연결돼요? 클라우드랑, 스마트폰은. 결국은 내가 시계로 얘를 통제하고 얘는 결국은 메인프레임까지도 연결돼서 쓸 수 있죠. 이걸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메일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시계로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계가 옮겨가는 거죠, 이제. 이제는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유비쿼터스 얘기해 줬죠. 지나가는 모든 물체가 이제 다 기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앞으로의 시대는. 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아까 전에 밉스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초당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기계 사이클이라는 거는
CPU가 초당 처리해주는 명령어의 그 순환 주기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뭔가에 계산해다 더해라, 빼라, 뭘 갖고 와라, 이런 거를 처리해주는 속도인데, 보면 우리가 CPU 마이크로 프로세스 보면은 몇 기가헤르츠라고 다 써 있어요. 그죠? 혹시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그 써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초당 얼마나 빨리 1초에 3.0 기가헤르츠만큼, 그러니까 30억 개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처리해주고 착착착착 해주는 게 초당 30억 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기가헤르츠라고 하는데 보통 나노세컨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초가 나눠지니까. 근데 그거를 다른 단위로 부르면은 이제 MIPS라고, MIPS라고 부르는 거죠. 초당 연산하는 개수. 얘는 1초에 몇 번 계산해 주는 거냐? 얘는 그게 아니고 1초당 그래서 몇 번 해주는 거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 코어 i7, 여러분들 노트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인텔 코어. 그거의 처리 속도가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뭐였죠? 우리가 20만 정도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는 있다라고 그냥 넘어가요.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나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제 심는데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보면 i7 다음에 뭔가 계속 막 발전해서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뜸하죠, 이제. 더 뭐가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안에, 공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압축해서 작게 집어넣는데 이제 더 이상은 집어넣을 수가 없는 한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야, CPU를 하나 넣지 말고 2개 놓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듀얼. 인텔에서 만든 게 듀얼 CPU. 야, 그러면 2개가 아니고 4개를 놓자. 동시에. 이게 뭐예요? 쿼터.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 책이 계산하는 거라고 해보세요. 근데 머리가 2개가 있어요. 둘이 이렇게 계산을 해요. 들어봐. 자, 이게 듀얼 코어입니다. 이게 처리해야 될 일이에요. 자, 혼자 다 읽었어. 나는 못 읽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기죠. 저도 다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듀얼 코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병렬 처리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중에 또 다른 기술이 뭐냐면 나노 튜브라는 거를 해서 이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역할도 나와 있고요. 이거보다는 요즘 더 나아서 나오는 게 뒤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 이제 원자, 전자 이런 개념까지 나가요. 트랜지스터 이런 기계 그런 개념보다 이제는 더 하위 단계로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생산되고 있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때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용량 디지털 저장 법칙이라 그래서 지금 1달러에 저장하는 용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죠.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이동용 외장 하드가 테라바이트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기본이 1테라고 2테라까지 뭐 요즘 나가죠.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 좀 덜 될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자, 그러면 1,000원에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테라니까 테라가 1000메가바이트거든요. 1000기가바이트. 10만 원에 1000기가바이트니까 1000원이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0기가바이트, 1000원에 100기가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저장해 갖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용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장 용량도 지금 다 싸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어라는 사람은 컴퓨터의 CPU의 용량이 계속 줄어들 거고 용량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들면서 용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싸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온 이후에 매트 칼프라는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까 전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매트 칼프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인터넷이 나오는데 야 컴퓨터 우리 둘이 연결해서 쓰는 것보다는 셋이 연결해서 쓸 때, 넷이 연결해서 쓸 때 가치가 더 커진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서로 연결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의 가치는 접속한 사람의 승으로 해서 계속 올라간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하드웨어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거에 그 용량, 그 성능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 매트칼프라는 사람은 인터넷이 그만큼 계속 확장하면서 가치가 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넷 비용이 점점 낮아지죠. 요즘은 거의 다 무료로 쓰죠, 여러분들. 무료로 해서 거의 다 쓸 수 있죠. 그만큼 거의 한계까지 그냥 공짜로 다 쓸 수 있게끔 지금 거의 다 돼 있는 상황이죠. 자, IT 기반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총 여기서는 한 7개 정도가 나와요. 이런 IT 기업에서 하는 이런 IT 기반 구조가 뭐가 있느냐. 처음에 나오는 게 하드웨어.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시스템을 움직이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킹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 이런 것들이 IT 기반 구조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여기 각각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회사들이 있나요? 컴퓨터 하드웨어 플랫폼에는 델 컴퓨터, 그 다음에 IBM, HP, 애플 좀 들어보셨어요? 이런 회사들?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이거는 뭐 다 알죠? MS.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잘. 그 다음에 크롬, 안드로이드, iOS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적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쓰는 거는 이제 셉. 여러분들은 더존을 가장 많이 알죠? 더존 ERP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더존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네트워킹 회사들도 있고 컨설팅 회사들, IBM 또는 액센처 이런 회사들이 유명하고요.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이제 오라클 서버가 가장 유명하고요. 사이베스, MySQL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은 이제 들을 거예요. 야, 우리 회사의 서버는 뭘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